안녕하세요. 도시혈반의 슈퍼해머입니다. 도시혈반 이번 72강의 주제는 우리 인간이 먹는 음식, 즉 식에 대해서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도시혈반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이, 슈퍼해머님은 음식을 무엇을 드시나요? 또는 채식주의자인가요? 식단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여러 번 받게 됐습니다. 이런 질문들 중에 최근에 또 채식주의자인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채식주의자라는 이 질문은 불교의 계율에 관련된 내용이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혈반 채널에서 제가 이제 불교 교리에 대해서 좀 많이 설명을 드렸고, 불교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라는 게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를 합니다. 이렇게 질문이 나온 김에 기본적인 통찰과 진리적 차원에서 통찰을 해서 전방위적으로 통찰을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이나 또는 도시혈반 구독자분들께서는 우리 인간이 먹는 이 식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가지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사유도 해보시고, 올바른 개념을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통을 좀 덜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고찰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도시혈반 72강 식에 대한 고찰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떤 음식을 먹는다라는 이 행위는 우리가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먹는 거죠. 너무나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육신, 물질로 구성된 이 육신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 육신이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 우리는 먹는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서 등치가 큰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사람은 그 크기에 맞게끔 섭취량이 좀 많을 수가 있고, 작은 사람은 섭취량이 좀 작을 수가 있겠죠. 이런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이 물질로 구성된 육신을 운영하기 위해서 먹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러지가 못하죠. 단순히 이 육신을 운영하기 위해서만 음식을 먹지 않죠. 그래서 식탐이라는 걸 가지게 됩니다. 인간은 단순히 살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 반대로 먹기 위해서 사는 구조가 일어나고 식탐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불교에 12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12처는 6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기관과 그리고 6가지의 환경적 요소를 뜻하는 겁니다. 6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감각기관을 육근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육내입처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외부의 환경을 육경이라고 표현을 하고 육외입처라고 표현합니다. 물질로 구성된 이 육신이 가지고 있는 5개의 감각기관과 플러스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6개의 육근이 외부에 있는 육경, 즉 색성향 미촉법을 만났을 때 식, 즉 마음작용을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작용을 불교에서는 이제 번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얘기할 주제는 안입이 설신의 중에 설에 해당이 됩니다. 설은 이제 입을 뜻하거든요. 색성향 미, 즉 입이 맛있는 것을 접촉했을 때 인간은 식탐을 일으키는 존재가 된다라는 개념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먹는다라는 활동을 하는 의미는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이 육신을 운용하기 위함인데, 이렇게 인간이 식탐을 일으키는 이유 자체가 이 혀가 맛있는 것을 먹었을 때 이것을 계속적으로 더 많이 지속적으로 먹고 싶다라는 욕심을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먹는 행위를 살기 위해서 먹는 구조로 끝이 안 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식가라고 하죠. 맛있는 것을 찾아서 먹는 것을 미식가라고 표현을 하는데, 맛있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서 혀로 그 감각을 느끼게 되면 이 맛있는 음식을 더 많이 이제 먹고 싶은 식탐이 일어나죠. 그래서 더 짜게, 더 맵게, 어떤 식으로든 이 혀의 감각을 더 세게 느끼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음식들을 이제 찾게 되죠. 이제 이런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몸에 문제가 생겨서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긴다든지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TV를 틀어보면 거의 반 이상이 먹는 겁니다.
먹는 것을 주로 많이 다루거든요. 먹고 어디 뭐 놀러 댕기고 이런 것을 많이 다룬단 말이죠. 그래서 뭐 어디 놀러 가서 무엇을 먹고 또는 어떤 음식을 뭐 어떻게 해서 먹는데 이 음식을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맛이 어떠니 저쩌니 뭐 소고기 마블링이 뭐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막 이제 먹는 것을 이제 하죠. 그래서 뭐 먹으면서 와 정말 막 혀에서 녹는다 뭐 정말 행복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거 사실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미디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물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예를 들어서 배가 좀 고파 있는 상태인데 그런 방송을 보게 되면 당연히 식탐이라는 게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는 방송은 가급적이면은 일단 좀 멀리 하시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남이 뭐 그게 뭐 연예인이 됐든 남이 그들이 뭐 먹고 놀러 다니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좋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좀 이렇게 멀리 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단순히 육신을 운용하기 위해서 먹는 게 전부인데 이것을 그렇지 못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설이 이 미를 만났을 때 식탐을 부린다고 설명을 드렸죠. 이렇게 식탐을 가지게 돼서 뭐 과식을 하게 되고 불필요한 음식에 대해서 집착을 일으켜서 많이 먹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깊게 들어가서 고찰해 보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각자가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각자의 식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자의 인간이 태어날 때 정해진 음식의 할당량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음식이라는 것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음식은 대자연에 살아있는 생명체를 뜻합니다. 생명체 자체가 살아있는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 자체가 살아있는 생명체죠. 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 육신을 운용을 하려면 타 생명체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식물이 되었든 동물이 되었든 이 대자연의 에너지 자체를 흡수를 해야 되는 거죠. 뭐 음식을 먹는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자연의 희생을 흡수함으로 인해서 살아가는데, 대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 할당량이 인간의 각각의 그릇마다 근기마다 그 할당량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여기서 연결해서 우리 인간이 뭐 복이나 운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복도 각자의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복의 한계가 할당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크게 3등분을 해서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쪼개면 초년에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중년이나 말년에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년에 복을 몰아서 받으면 중년이나 말년에는 받을 복이 상대적으로 줄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말년에 복을 많이 받는 사람은 초년과 중년에 받는 복이 적게 받습니다. 그래서 사주 명리학 공부를 해보면 그나마 복을 받는 것 중에서 말년에, 그러니까 삶의 끝에 대해서 복을 받는 게 가장 낫다라는 표현을 한단 말이죠. 왜냐? 늙고 나이 들어서 고통을 받게 되면 사람이 그 고통이 더 크게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초년, 중년, 말년 다 복을 받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 뭐 공덕을 많이 쌓아라, 복을 많이 지어라, 이 말은 복이라는 것은 지은 만큼 받는 거고, 이 복을 다 받게 되면 더 이상 받을 복이 없기 때문에 그럴수록 복을 많이 짓고 공덕을 많이 지어라는 의미, 그 이치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복도 그리고 자연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음식의 할당량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정해진 음식의 할당량을 어떠한 구간에서 또는 어떠한 시기 때 과식을 해서 많이 먹어버리면 나머지 부분에 할당된 양이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식복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식을 하죠, 그죠? 과식을 해서 몸에 문제가 생겨서 병이 나면 더 이상 그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자연으로부터 생명체를 흡수한 할당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식을 과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이 음식을 절제를 해서 골고루 나눠서 조금씩 살아가면서 먹는 것이 지혜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음식은 무엇보다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내가 배가 고픈 상태에서는 70%를 넘기면 안 된다. 70%를 넘기게 되면 탈이 나거나 문제가 생긴다는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먹는 음식이라는 것이 나라는 인간의 인격을 형성시킵니다. 말이 참 애매하죠.
무슨 음식을 먹는데 인격이랑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음식이 정서적으로 인격이랑 긴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72강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데, 하루는 제가 뉴스를 틀어놓고 글을 쓰고 있었어요. 정말 희한하게 그날 뉴스에서 이제 보도 자료가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는데 이 음식에 집착을 했을 때 정서적으로 받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글 쓰는 걸 멈추고 이 자료를 보면서 이 자료들을 캡처를 해왔습니다. 음식 중독 증상이 있을 경우 정서 발달에도 문제가 생겨 충동적인 행동을 더 많이 중독 증상까지 겹칠 경우 정서와 행동 발달에 더 큰 문제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정 음식을 자꾸 탐닉하고 그리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문제들과 많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자료 보시면 음식 중독, 정서, 행동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이제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 중독이 있게 되면, 이제 식탐을 가지게 되면 특정 음식을 조절 못하고 강박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이 음식을 먹다가 끊게 되면 불안이나 금단 증세 현상이 생겨난다. 음식 중독이 있는 사람, 또는 단순 비만이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도표가 나오는데, 음식 중독이 있는 사람이 불안하고 우울한 감정을 일으키는 지수가 높다. 그리고 규칙 위반, 질서를 어기거나 법을 위반할 수치도 높고, 그리고 공격적인, 그러니까 폭력적인 행위를 할 수치도 높다. 52.5로 나오죠. 그리고 학업 성적은 오히려 떨어진다. 쉽게 말해서 집중도가 52.4로 낮아진다라는 수치를 이제 나타냅니다. 그리고 끝에 가정의학과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특정 음식을 자꾸 탐닉하고, 그러니까 식탐을 가지는 거죠. 움직이기 싫어하고, 그런 것들이 다 정서적인 문제들과 많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연구에 의해서 이렇게 결과가 드러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먹는 음식이 인격을 형성시킨다. 그리고 이런 뉴스 보도자료를 보면 먹는 음식에 따라서 정서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보도자료를 설명을 드렸죠. 결국 먹는 음식이 인격을 형성시킨다는 말은 정서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라는 말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근본적으로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먹는 음식이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찰을 하고 통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제가 도시일반에서 나의 공부는 나의 환경 속에 있다. 내 눈에 보이고 내 눈에 들리는 모든 인연이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라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환경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했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고찰을 하면서 이제 설명을 덧붙여서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4년 전쯤에 이제 일본에 계신 스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식사를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 스님께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저한테 때가 되면 알아서 먹는 것을 조절을 할 것이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통역하는 친구가 이렇게 통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갑자기 뭔 소리고? 무슨 음식을 뭐 갑자기 조절한단 말인데 저건 뭔 소리지? 이렇게 다시 물어봐라. 이렇게 이제 통역하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일본 스님은 특징이 뭐 갑자기 툭 하고 던져요. 이제 예지력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툭 하고 던지면 실제로 그 일이 생기는데, 자세하게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씀을 안 하세요. 되게 가까워져. 답답하죠. 좀 자세하게 묻고 싶은데. 그래서 그냥 아이고 알았다 하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뭐 크게 생각을 안 했죠. 그렇게 시간이 이제 흘러갔습니다. 자, 먼저 선행돼서 하나 설명을 드릴게. 저는 먹는 것에 대해서 크게 어떤 생각을 가져본 적도 없고 주관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챙겨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왔어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원래 되게 입도 짧았고 되게 먹는 양도 작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릴 적에 뭘 이렇게 깨작깨작 먹으면, 이제 우리 어르신분들은 이렇게 뭘 깨작깨작 먹으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특히 남자가. 그 깨작깨작 먹으면 이제 어른들이 저한테 아이고 남자 새끼가 저래 깨작깨작 먹어 저 어디다 쓰겠노?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음식을 깨작깨작 먹고 작게 먹는 게 정말 좋은 건데, 어쨌든 저는 이렇게 되게 먹는 것도 많이 먹지 못했고 입도 되게 짧았고요. 되게 왜소했습니다. 그리고 되게 허약 체질이었어요. 멀미도 되게 많이 하고 좀 자주 아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먹는 입도 짧고 허약 체질인데, 보통 이제 집에서 밥을 먹으면 보통 대부분의 가정은 이제 어머니께서 살림을 하시니까 음식을 차려서 이제 자식들한테 이제 음식을 이제 먹이는데, 저희 어머니는 사회활동을 많이 하셨어요. 집에 잘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 도우미분들이 집에 계시거나 또는 이제 없으면은 제가 알아서 음식을 챙겨 먹거나 차려 먹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음식이 집에 이제 차려 먹을 음식이 있을 때도 있지만 음식이 없을 때도 있어요.
있어요. 그러면은 대충 알아서 먹어야 되는데 이런 환경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먹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은 거예요. 이 음식을 10대 때 챙겨 먹는 것 자체가 되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알약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이거 먹고 이렇게 배부르면 안 되나. 이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또 먹으면 설거지 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챙겨야 되고 뭐 치워야 되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계속 반복할 정도로 그러니까 먹는 것 자체에 관심도 없었지만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제 환경을 거쳐서 이제 살아봤죠. 이렇게 지내다가 제가 3년 전에 이제 하던 사업을 그만두게 됩니다. 하던 사업을 그만두게 되면서 출퇴근이라는 개념이 사라집니다. 매일같이 뭐 사회 나가서 사람들 대면하고 뭐 점심을 먹고 또는 마치고 같이 뭐 술 한잔 먹고 또는 뭐 어떤 특정한 날에 회식을 하거나 이런 생활들이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2년 전부터 이 도시열반 채널을 운영을 하게 됐죠. 도시열반을 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이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제가 이제 주로 오전 시간대 작성을 합니다. 이 글을 쓰는 시점부터 제가 공복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공복 시간, 말 그대로 음식을 먹지 않는 공복 시간을 되게 점점점 이게 늘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환경이 그렇게 조성이 됐어요. 자, 이렇게 공복 시간이 늘어나면서 늘어난 상태에서 오후가 되면 배가 고프니까 2시, 3시간 넘어가면 뭔가를 챙겨 먹는데 냉장고 문을 열어서 일단 막 보이는 것을 막 주워 먹습니다. 뭘 차려 먹고 먹는데 이 상태에서 음식을 딱 섭취를 하면 어떤 음식을 어떻게 섭취하냐에 따라서 몸 상태가 확 변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랑 고기를 많이 섭취를 했다. 배가 너무 고파서 허겁지겁 그런 것들을 먹었다. 그러면 몸의 피로도가 확 몰려오면서 잠이 확 몰려오고 그리고 앉아있는 것 자체도 힘들어집니다. 되게 눕고 싶어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소파에 누워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잠이 들고 일어나면 몸이 되게 피곤해져요. 그리고 이 먹었던 음식이 소화가 다 되고 다시 공복 상태가 되면 다시 정신이 맑아지고 개운해지고 깔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도시락반 채널을 운영하면서 글을 쓰는데 주로 글을 오전에 쓰고 그 글을 쓸 때 공복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신이 되게 맑아져 있거든요. 음식이 몸에 들어와 있지 않는 상태일 때, 말 그대로 몸속에 뭔가 없는 상태일 때는 몸이 되게 가볍고 피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글을 써도 이 글이 되게 명료하고 깔끔하게 써집니다. 이게 정신이 티미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식습관이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배가 고플 때 점심쯤 되면 저는 요거트를 먹습니다. 요거트에 뭐 블루베리를 넣어서 이렇게 먹어요. 당이 1%도 안 들어가는, 정말 1도 안 들어가는 요거트 같은 경우에 뭐 그린 요거트라고 하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아무 맛도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뭐 꿀을 조금 넣어서 좀 먹거나 또는 바나나 정도 먹고, 그리고 조금 이제 뭐 포만감을 느끼고 싶으면 고구마를 삶아 먹거나 감자를 먹습니다. 근데 이게 식습관이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스스로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이렇게 밥이나 고기 대신에 고구마나 감자나 뭐 그릭 요구르트 이런 걸 먹게 되면 똑같은 시간에 식사를 해도 몸이 그렇게 무거워지고 피로도가 느껴지질 않아요. 탄수화물과 고기를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몸이 가벼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활하는 식습관이 이제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몸에 배이게 됩니다. 몸에 배이면서 제가 이 시기를 이제 2년 겪죠. 2년 겪으면서 체형이 어떻게 변하냐면, 저는 체형이 어떠냐면 되게 왜소한데 팔다리가 가늘고 긴 편이거든요. 길고 뭘 먹으면 팔다리가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만 집중적으로 살이 찝니다. 꼭 무슨 중앙 집중식처럼 이렇게 가운데만 살이 쪄요. 그래서 거미처럼 몸이 그렇게 됩니다. 이게 팔다리는 살이 많이 안 쪄요, 생각보다. 자, 그런데 이 식습관을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변화를 주니까 몸에 있는 불필요한 지방이 다 빠져버립니다. 특히나 뱃살이 정말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뱃살이 거의 없어요. 나이가 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빨리 많이 찝니다. 그리고 근력도 많이 떨어져요.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살이 조금만 먹어도 빨리 찌는 편이고 그만큼 또 많이 안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턱선 보시면 지금 영상에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턱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생활 습관을 그렇게 바꾸고 먹는 음식이 바뀌다 보니까 몸에 붙어 있는 불필요한 지방들이 빠지면서 턱선이 이렇게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몸이 가벼운 상태를 유지를 이제
길게 하면 한 달, 정말 길게 하면 석 달씩 하게 됩니다. 저는 단체 생활도 안 하고 뭐 나가서 회식도 잘 안 하죠. 그렇죠. 정신이 점점 맑아져요. 깨끗해진단 말이죠. 느껴집니다, 그게. 자, 느껴진 이 상태에서 제가 이제 한 번씩 만나는 지인이 한 명 있습니다. 정말 저한테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가까운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은 라이프 스타일이 저랑 좀 달라요. 사업을 하는 사람인데 술을 되게 작게 먹는 사람이에요.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아요. 깨작깨작 되게 작게 먹고 음주감을 좀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한 번씩 이제 저를 찾아옵니다. 주로 오면은 이제 술을 먹자고 이렇게 찾아와요. 자, 그러면 제가 깨끗한 맑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뭐 소주도 한 잔 마시고 또 안주를 먹죠. 주로 뭐 술 안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육식이죠. 자, 이렇게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뭐 고기류를 먹고 평상시 먹지 않는 것들을 좀 많이 먹습니다. 이렇게 술과 안주를 막 주워 먹고 술도 어느 정도 마시고 집에 와서 이제 잡니다. 자고 다음날 딱 일어나면 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술을 마셨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건 당연한 거고, 뭐 술을 얼만큼 마셨냐에 따라서 속도 쓰립니다. 뭐 이런 물질로 구성된 육신을 떠나서 정신적으로 되게 희미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되게 탁한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몸과 정신 둘 다, 육신과 정신 둘 다 탁해져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나 다큐를 보면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담배를 이렇게 계속 연달아 피우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방이 좁고 공기가 환기가 안 되면 담배 연기로 가득한데 그 안에서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도박이나 뭐 고수를 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담배를 필 줄 모르는 사람이 그 공간에 잠시 가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숨이 안 쉬지죠. 그런데 당사자들, 흡연을 하면서 도박을 하는 그 당사자들은 이 공기가 좋은지 탁한지를 못 느낍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육신과 이 영혼의 정신이라는 것은 탁해지고 둔해지면 둔해질수록 말 그대로 둔하기 때문에 못 느낀다라는 거죠. 이 도박을 하면 담배 피는 환경처럼 이 환경이 탁한지 이 공기가 탁한지를 못 느낍니다. 그런데 맑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잠시 그 환경에 딱 놓여지게 되면 이게 탁하다는 것을 확 느낀단 말이죠. 이 이치랑 동일한 겁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매일 회식을 하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식사를 하고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을 당시에는 그 하루 가서 술을 먹고 뭐 고기를 먹는다고 해서 탁해짐을 못 느끼는데, 제가 반대로 사업을 그만두고 집에서 맑게 생활을 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를 하다가 하루 잠깐 그렇게 딱 하면 이 하루에 오는 타격이 저한테는 엄청 크게 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생활을 반복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정도 맑게 지나다가 탁하게 지내는 하루를 딱 느껴보고, 또 맑게 지내는 시간을 두석 달 가져보고 또 하루 탁하게 딱 느껴보면서, 아, 이런 음식이 또는 이런 생활이 나를 정말 탁하게 만들구나라는 것을 저희 환경에서 순간적으로 찰나에 탁하고 여러 번 깨달음이 왔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연결해서 다음날 딱 일어났을 때 이 몸과 정신이 탁해지는 이 상태가 원래 맑은 상태로 돌아가는데, 짧으면 7일, 길면 10일까지 갑니다. 그 전날 얼마만큼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10일 정도 지나면 또 서서히 이렇게 정신과 몸이 점점 이렇게 맑아집니다. 자, 제가 이렇게 양변이죠. 그죠? 양변. 맑음과 탁함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이 환경에서 제 기준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죠. 자, 이 깨달음을 얻은 이것을 가지고 제가 이제 나머지 통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 말씀드렸죠. 먹는 음식이 인격을 형성시킨다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먹는 음식을 자동으로 내가 가려서 먹거나 안 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식습관이 바뀌어버린다라는 거죠. 식도 습관이거든요. 식습관도 따지고 보면 업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습관 자체를 업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의 스님이 당신은 때가 되면 음식을 자동 조절할 것이다 라는 그 말이,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제가 왜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지금 이제 이해가 갑니다. 제가 정확하게 그 환경에서 공부를 했고 그 환경 속에서 제 스스로의 깨달음을 이제 얻었거든요. 자, 그럼 무엇을 깨달았고 얻었냐? 자, 나라는 존재는 크게 이 육신과 영혼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육신은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영혼은 물질이 아닌 비물질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로 구성된 육신은 말 그대로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반대로 영혼은 비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육신은 물질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이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육신을 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영혼은 이 집에서 거주하는 집주인의 개념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 이치로 통찰을 해보면 집주인이 문제가 생겨도 집에 문제가 생기고 반대로 집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한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집에 들어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 자체가 엄청 중요하고 지혜롭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불교의 어떤 수행자나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나 교리 중에 이런 육신을 업신여기는 표현을 하거나 육신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 거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문제가 생겨도 집주인한테 타격이 오고 집주인한테 타격이 와도 집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말이 있죠. 건강한 육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말들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잘 운영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먹는 음식으로 인해서 내가 탁해진다는 것을 느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왜 탁해지냐? 자, 이것을 고찰해야 되겠죠. 왜 어떤 음식을 먹으면 탁해지나 하면 제가 그 전에 고찰했죠. 음식이라는 것을 단순히 먹는 행위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근본적인 이치를 알아야 되는데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대자연의 생명체를 내가 흡수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죠. 생명체를 흡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흡수하든 동물을 흡수하든 이게 흡수해서 그 에너지원으로 살아가는데 동물 같은 경우에는 인간처럼 공포나 두려움을 느낍니다. 공격성도 가지고 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의 눈을 보면 이 소가 도살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눈동자가 되게 서글픕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도살장에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는 동물이 순간적으로 그 감정 에너지를 발산을 어떤 발산을 할까요? 되게 탁한 에너지 기운을 발산하겠죠. 좋은 기운이 아니겠죠. 탁한 에너지를 발산한 그 상태에 그 생명체에 인간이 섭취를 하게 되면 섭취되는 그 에너지 자체가 탁한 에너지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를 섭취를 하면 할수록 탁한 에너지가 쌓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업이 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내 속에 있는 업이 발동해서 올라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투명한 컵에 투명한 물이 있고 밑에 흙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흙이 깔려 있을 때는 물이 투명하기 때문에 흙이 안 느껴지지만 이렇게 땅 하고 충격이 일어나면 흙이 흙탕물이 되면서 물이 탁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흙이 가라앉으면 다시 물이 맑게 보이는데 이 컵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물은 순도 100% 물이 아니죠. 왜냐? 잠재되어 있는 흙이 깔려 있단 말이죠. 이것을 업이다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이런 업은 순간적으로 환경이 일어나거나 순간적으로 탕하면 순간적으로 흙탕물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자, 이 이치를 여기에 정확하게 적용을 하면 내가 탁한 기운을 흡수를 한다. 탁한 에너지를 흡수를 하면 나의 육신과 정신이 순간적으로 탕하면서 탁한 기운이 훅 하고 올라오면서 흙탕물이 됩니다. 자, 이게 다시 돌아와서 현실 세계로 해석을 해보자면 제가 그렇게 술을 먹고 뭐 고기를 먹고 이렇게 옵니다. 자, 오면 다음날 딱 일어나면 속에 있는 욕망이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평상시 때 맑게 생활할 때는 욕망이 많이 안 올라옵니다. 잡생각도 안 올라오고 잡념이 많이 안 일어나는데 뭐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맑게 살다가 잠깐 그 생활한 그 잠깐이 땅 때린 것처럼 흙탕물이 훅 올라오면서 번뇌를 일으킵니다. 어떤 식으로 일으키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또 나가서 술 한잔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정확하게 딱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격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잡생각들이 순간적으로 일어나고 동시에 성욕이 올라옵니다. 성욕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과거에 했던 그 생활을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쫙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거죠. 이치가 똑같죠, 그죠? 흙탕물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스스로.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뭐 공부 기간을 늘리고 음식을 절제하고 다시 성찰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흙탕물이 점점 없어지면서 또 저 스스로 맑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통찰해 드리면 이 상태에서 업을 청산한다라는 것은 먼저 이 흙탕물의 상태에서 맑아져야 되겠죠. 흙탕물을 잠재웁니다. 잠재우는데 이 잠재운다라는 것이 흙탕물이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바닥에 깔려 있겠죠. 이 흙탕물은 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경이 일어나면 또는 인과 연이 만나면 정확하게 그 마음작용이 탁 하고 올라옵니다.
어려웁니다. 이게 이치가 그렇거든요. 자, 그러면 업을 청산한다라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흙탕물인 상태에서 맑혀야 되겠죠. 맑히고 나서 가라앉아 있는 이 흙까지 분해해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맑은 시간을 더 길게 가져가야 되겠죠. 제가 지금은 맑은 시간을 뭐 석 달 또는 한 달, 두 달 이렇게 가져가고 또 지인을 만나면 다시 탁해지고 또 맑아지고 탁해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반복, 즉 저수술 윤회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윤회하는 과정에서 제가 깨달았죠. 맑을 상태는 이럴 때 맑아지고 인간은 탁한 것은 이럴 때 탁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의식 수준이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높아졌죠. 자, 높아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 어떠냐? 음식을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누가 조절하냐? 무엇이 조절하냐? 영혼이 그렇게 조절합니다. 왜 조절하냐? 집주인이기 때문에, 이 집을 운영하는 집주인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내공이 생기고 집주인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말 그대로 집주인이기 때문에 집을 관리를 그 수준에 맞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식습관이 옛날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변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질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불교에서 육식을 하지 말라고 했고 개울에 육식을 금하는데 육식을 먹지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불교에는 근본 사계라는 계율이 있습니다. 이 계율이 뭐냐면 첫 번째 살생하지 마라, 두 번째 뭐 도둑질을 하지 마라, 세 번째 강간하지 말고 네 번째 거짓말을 하지 말랍니다.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아죠. 살생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타 생명체를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타 생명도 존중하고 사랑하라는 근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생을 하지 마라라는 계율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살생을 하지 말라라는 계율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식을 이제 금하는 계율이 있는데, 자, 그럼 육식을 하지 말고 뭐 채식을 하는 게 옳은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채식주의자, 뭐 육식주의자,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인 거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육식을 해야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땡볕에 정말 육체를 써야 되는, 땀을 정말 많이 흘리고 힘을 써야 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육식, 즉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채식을 하면 정말 더운 날씨에 일을 할 때 쓰러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은 고기를 먹는 게 탁한 행위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자체가 이 환경에서 육체적인 노동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업이 되겠죠. 이 사람의 업이 그런 거기 때문에 육식을 또 먹어야 되는 업이 추가적으로 총체적으로 더해져 있는 환경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저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환경이 잘 안 일어납니다. 제 운명이 그런 거죠. 제가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희 환경이 그렇다라는 거죠. 육체적인 노동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고기를 많이 막 이렇게 주워 먹는다. 그럼 저는 그 에너지가 저한테 탁하게 들어오는 겁니다. 왜냐? 고기를 흡수한 만큼 에너지를 저는 쓸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기운이 다 탁하게 저한테 남아버리고 이 에너지가 남아 돌기 때문에 욕망 쪽으로 계속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육식이 나쁘다, 그렇기 때문에 채식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주 편파적인 생각이고,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육식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육식을 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육식이라는 개념은 그 동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생명체를 흡수해야 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기운 자체가 좋은 건 아닌 것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육식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절제하고 적게 먹는 것이 지혜로운 거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수행자라면 이 수행이라는 개념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뭐 어떤 출가를 해서 스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일상생활을 속살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각자의 환경 안에서 공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행을 하는 겁니다. 수행은 어디 저 산에 가서 뭐 바위에 앉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수행은 내가 처해진 나의 운명, 이 환경 속에서 그 자체 안에서 보고 듣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을 진정한 수행이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육식을 많이 하고 술을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음식, 특히나 뭐 인스턴트 음식들 있죠. 이 에너지 기운이 좋게 들어가지 못한 음식을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정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육식의 식탐을 일으키고 많이 먹게 되면 에너지 기운이 탁하기 때문에 나의 육신과 영혼이 같이 탁해진다. 그리고 이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이미 탁해져 있기 때문에 둔해져서 내가 탁한지 아닌지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업을
지속적으로 쌓게 되면 나중에 뭐 병이 난다든지 어떤 환경적으로 사건, 사고 일어나서 고통을 받는 환경, 즉 과보, 업에 따른 과보가 정확하게 일어난 이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고차원적으로 진리 차원에서 통찰을 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이 인격이고 각각의 인간이 먹는 음식의 할당량이 대자연에서 정해져 있다 설명을 드렸죠. 대자연을 통해서 할당된 생명체를 흡수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이번 생에 태어나서 그 희생을 먹고 내가 또 다른 희생을 해야 되는 또는 역할을 해야 되는 그 명의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희생을 먹어야 되는 할당량이 정해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자연이 나에게 뭐라고 메시지를 주냐면 이 희생을 통해서 너가 먹고 살아갈 건데 이거 먹고 너 뭐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되는 거죠. 되게 질이 좋은 음식을 먹었다. 되게 희생이 큰 어떤 음식을 너가 먹었다. 그러면 너는 큰 희생을 먹고 어떤 희생을 할 건데? 라는 질문이 대자연이 나에게 던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를 했어요. 이 에너지에는 질적으로 양이 되게 높은 에너지가 있고 낮은 에너지가 있는데 질적으로 높은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나서 내가 오리발을 내밀어요. 안 해요. 에너지를 먹은 만큼 토해내질 않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단 말이죠. 먹고 나서 안 토하면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그 안 토한 만큼 고통을 정확하게 겪는 과부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마라, 뭐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일 안 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단순한 개념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기독교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각 종교마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죠. 음식을 경건하게 대하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경건하게 대하는 이유는 이 음식이라는 것이 말씀드렸다시피 생명체고 대자연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나란 육신이 살아가기 위해서 대자연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 자체를 감사하게 여기는, 그러니까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는 이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 희생을 통해서 나는 이 희생을 먹고 나는 어떤 희생을 할 것인가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대자연이 희생을 통해서 할당된 에너지를 주는데 이 에너지를 주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이 에너지를 너 흡수하고 너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할 건지 찾아라, 너 역할을 찾아라라는 매 순간의 메시지를 줍니다. 가정의학과 의사가 얘기한 것처럼 집착만 일으키고 식탐만 일으키고 움직이지 않고, 나왔죠 그 기사가, 행위를 하지 않으면 정서적으로 불안이 오고 공격심이 일어나고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단 말이죠. 이런 현상들이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으로 모든 인간은 각자 자기의 밥그릇을 가지고 딱 태어납니다. 내가 어떠한 자식을 놓으면 내가 이 자식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개념이 잘못된 건데, 이 자식은 지 밥그릇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당장 어리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어른인 부모인 나에게 하늘이 줍니다. 이 밥그릇을 나에게 주어서 이쪽으로 되돌려 주라고 주는 거죠. 그런데 어떤 잘못된 부모들은 이게 내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얘 건데 내 건 줄 알고 내가 홀딱 받아 먹고 입다끔 했다, 이거 안 준다, 그러면 또 과보로 또 이렇게 대자연한테 두들겨 맞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식은 내가 먹여 살리는 게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은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자식은 그 자식의 명으로 식복을 가지고 태어난다. 대자연에게 주어받은 할당량이 자식은 자식의 입장에서 정해져 있다. 그것을 내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이 자식이 성인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부모라는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대행해 주는 거지, 내가 이것을 벌어서 먹어 살린다는 개념은 잘못된 이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하죠. 그렇죠? 뭐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종교를 가지고 영성 공부를 하는데, 이런 공부를 할 때 먹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뭐 수행자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마음 공부라는 사람이 뭐 배가 나왔다, 뭐 살이 쪘다, 물론 체질이 덩치가 큰 사람이 있겠죠. 그러니까 덩치가 큰 사람하고 살이 찐 건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기름진 걸 많이 먹어서 기름기가 잘잘 흐르고 이렇게 살이 쪘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수행자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육신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자, 우리 인간을 육신과 영혼으로 쪼개면 육신은 단순합니다.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물질은 내가 지금까지 먹었던 음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육신이고, 영혼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들이 뭉쳐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들 더하기 먹은 것들이 더해진 모든 습관, 지금까지 이어왔던 모든 습관이 더해지는 것을 총체적으로 불교에서 업, 즉 카르마다.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먹는 행위도 업이고,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 환경 자체가 업으로 인해서 현재 과보가 돌아오는 것임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최종적인 이치의 결과가 도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고, 만약에 내가 수행을 한다든지 마음 공부를 한다든지 이 마음을, 나의 영과 몸을 맑히고자 한다면 반드시 먹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먹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념을 알아야 되고, 내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영혼이 자동적으로 알아서 먹는 것을 가리고, 먹는 것을 가리게 될 때 나의 환경 또한 업에 따라서 변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이 어떤가를 보면 이 업이 어떤가를 알 수 있고, 그 업이 어떤가를 알기 위해서는 먹는 음식이나 먹는 식습관을 보면 이 사람의 인성이나 인격이나 영혼의 의식 수준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식이죠. 먹는 것에 대해서 고찰을 좀 해드렸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짧게 고찰을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줄이고 줄이거든요. 그래서 줄이다 보니까 좀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저도. 그래서 이 놓치는 것들은 또 다른 시간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해서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번 이제 인간의 식에 대해서 고찰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우리 도시열반 구독자님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평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